네, 안녕하십니까. 유창복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마중물 삼아 몇 마디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로컬 뉴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가 1년 내내 이러더니 내년에도 갈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코로나를 끼고 살아야 된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일상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우울증도 오고요. 사람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생존의 위기에까지 지금 몰려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은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난, 이 코로나가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상황이라면 과연 비대면이 답일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 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코로나 위기, 불평등하게 온다는 거죠. 재난은 불평등하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돌봄 대란이죠.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놓고 출근할 수도 없고 또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또 이 맞벌이가 이런 정도면은 조성 가정은 어떡할까요? 한부모 가정 난감한 상황입니다. 노인들과 환자들이 방치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기,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동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빈사 상태였고요. 해외 직구가 일반화되면서 폐업 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거의 확인 사살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드나들던 단골도 발길을 끊게 한 것이죠. 지금 천만의 자영업 식구들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재난은 불평등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영업을 중지하십시오 했는데 그 임대료는 왜 임차인은 당연히 내야 되고 건물주는 선처를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재난은, 비대면은 대단히 불평등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딜레마입니다. 만나자니 감염이 위험이고 안 만나자니 일상이 무너집니다. 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 상황,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무작정 안 만나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만날 때 위험한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원거리 이동이 위험하다. 특히 코로나는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새 3밀이라 그러죠. 밀폐, 밀집, 밀착, 금지, 이것이 생활 방역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익명성입니다. 우리가 대구 확산이 잠잠해졌을 때 그 다음에 위험했던 게 뭐죠? 이태원 클럽이었습니다. 대구는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면 그런 대로 추적 방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태원에 그 클럽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추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식당 드나들 때도 이름을 쓰고 대단히 위험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감수했던 이유는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익명성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나되 안심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원거리가 위험하면 근거리 이동하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위험하면 분산해서 소규모로 만나자. 익명성이 문제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덜 위험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은 대면을 통한 일상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면을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곳이 어딜까요? 이게 마을이고 동네고 오늘 주제인 로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지금부터, 지금 변하고 있죠. 우리 일상은 거대하게 아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로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일상, 뉴노멀의 핵심 단어는 로컬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대면적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뭘까요?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 우리가 보통 마을,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동네가
생활 방역이자 생활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가 답이 아닙니다. 만나야 되죠. 대신 안심대면하고 안전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곳이 어디죠? 로컬입니다. 그래서 언택트에서 로컬택트로 전환하고 로컬택트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호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전 국토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벌겋게 불타올랐습니다. 수억 종의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빙하가 지금 거의 녹아서 반토막이 됐죠. 북극곰이 살 데가 없답니다.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워져서 시베리아가 녹아서 메탄 가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지구는 급격하게 탁구 치듯이 핑퐁 치며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사람이고요. 요게 코로나랍니다. 저 왼쪽에 무시무시한 쩍 벌리고 있는 저 입이 기후위기랍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코로나보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 그것도 계속 몰려올 거다. 이런 경고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이산화탄소를 절반을 줄인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쳤잖아요. 생산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이동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약한 탄소가 8%랍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50%의 탄소를 줄이려면 10년 안에 이런 코로나를 67번 계속해서 겪으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볼까요?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고요. 석탄 발전소를 아직도 계속 짓고요. 심지어는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찍혀 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30년 내 넷제로 중립화를 달성한다. 얼마 전에 또 TV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유럽은 5년 내, 10년 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가 해고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대책, 이직의 대책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탄소 기득권자의 반대보다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의 반대가 훨씬 더 일을 어렵게 할 겁니다. 바로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이익, 실업을 나누고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이걸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라고 한답니다. 이 계획을 함께 세우지 않으면 이건 한 발도 나설 수 없는 계획이 됩니다. 또 지금은요, 100년 만에 가장 불평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불평등한 시대랍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못 사는 첫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 불평등한 세대에 코로나 기후재난이 다시 또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핵심적 과제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일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 뭘까요, 여러분? 일자리죠.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절약해서 우리 식구들 챙기는 거. 그런데 이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일자리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최근 15년 동안 제조업에서 30만, 건설업에서는 반토막인 15만. 그런데 같은 15년 동안 130만의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을 챙기는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는 사람 중심, IT보다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은 환경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불평등, 이거를 극복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즉 환경 정의와
경제 정의를 함께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챙기려면 지역에서 챙겨야 됩니다. 먼 데 있는 친척이 중요하지 않고요. 동네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챙기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지역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로컬 뉴딜이고 이 로컬 뉴딜이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실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